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오름 테라퓨틱과 청약이 시작될 예정인 동국생명과학의 기업 분석과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오름 테라퓨틱과 동국생명과학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환불일은 2일이고 동국생명과학의 환불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상장일은 2월 14일 금요일이고 동국생명과학의 상장일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다행히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상장 일정은 겹치지 않아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름 테라퓨틱의 간단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중 2개만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임상 단계가 매우 낮습니다. 신약 개발은 임상 단계가 진행될수록 시간과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통과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참고로 임상 3상에 사용되는 비용은 임상 1상의 거의 10배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대표적인 항암제는 오름 6151입니다. 오름 6151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2,4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BMS사가 1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신약은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름 5029입니다. 해당 약물은 2022년 10월부터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2024년 11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상실험에 새롭게 참여한 분에게 약물을 투여한 지 단 하루 만에 SAE가 발생한 것입니다. SAE란 중대한 이상사례의 약어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임상 신규 참가자 등록은 중단이 되었고 FDA와 상의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이 상황이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임상이 지연될 경우 기술 이전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각각 A등급,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매출 대부분은 2023년 BMS사의 오름 6151을 기술 이전하면서 받은 1,3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4년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며 208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기술 이전 수익이 있었던 2023년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해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대형 제약사인 한미약품과 HK이노엔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회사의 펄을 평균한 19.16이 오름 테라퓨틱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치 산정에 사용된 단기 순이익은 미래 수익이 아닌 2024년 3분기 기준 1년 단기 순이익 합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86,388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무려 65.27%나 할인을 적용한 3만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치에 비해 매우 큰 할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수익에는 기술 이전을 하며 받은 일시적 수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371건으로 매우 적었고 경쟁률도 16.93대 1로 매우 낮았습니다. 의무보유 합약은 수량 기준으로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의무보유 합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낮기에 의무보유 합약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고 싶지만 공모가로 정해진 2만원의 분포를 공개하지 않아 2만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확정된 공모가 2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186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3.0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382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63.81%, 금액으로는 882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매각 가능한 주주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다만 소액 주주도 적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1,750원, 5,250원, 만원, 12,000원, 17,500원으로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오름테라퓨틱의 소액 주수는 81명으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름테라퓨틱의 거래 가격은 공모가보다 높은 29,500원입니다. 다만 하루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름테라퓨틱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이노스페이스, HNS 하이텍보다 많고 MNC 솔루션, 와이즈넛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매우 큰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정규 직원 수가 17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844만원입니다. 직원 현황에서 연구개발 인력만 확인해보면 9명으로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자회사를 포함하면 박사 12명, 석사 8명, 학사 5명으로 총 25명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25억 원으로 중간인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일반 50% 등급의 경우 최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2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상장일 공모가 2만 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만 원, 하한가 60%는 12,000원입니다. 이어서 동국생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생명은 엑스레이, CT 및 MRI 촬영 시 사용하고 있는 조영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오고 있는 조영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영제 시장은 GE헬스 코리아, 바이엘 코리아, 게르백 코리아, 브라코 이미징 코리아 등 4개의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하여 8, 9개의 국내 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국생명과학이 21.4%의 점유율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은 동국제약이 최대 주주입니다. 4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동국제약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7.7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법인인 동국헬스케어 홀딩스가 8.67%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사실 동국생명과학은 2017년 5월 1일 동국제약의 조영제 사업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세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제품 매출의 대부분은 조영제 매출입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나아지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3%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흑자회사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이 당기순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회계적 비용 인식이 있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기에 상장 이후에는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영업이익과 차이를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대웅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일양약품, 한미약품 등 5개의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5개 회사의 평균 거래 배수인 14.82가 동국생명과 가치 산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최종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16,103원이고 여기서 11.26%의 환율을 적용한 14,3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2,600원보다 낮은 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혜 측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숫자가 적고
경쟁률이 117.83대 1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하격도 저조합니다. 자세한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결정된 9,000원이 가장 많은 61.8%이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참여한 수혜측도 16.9%나 있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의 확정된 공모가 9,000원 기준 당장 시가총액은 1,439억 원입니다.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2.6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47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62.83%로 많은 편이고 금액으로도 작지 않은 295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물량의 대부분은 라이프 밸류업 사모투자 합자회사입니다. 라이프 밸류업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취득단가는 액면 분할을 감안해도 1,659원으로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른 주주들은 3,850원에서 7,000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탐런 토탈 솔루션 3빌리언보다 조금 더 많고 HM파마 이엔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의 상장의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의 3%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정규직 직원 수가 210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738만 원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1인당 배정 주식 수는 약 286주 257만 원으로 배정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약 45억 원으로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작은 규모의 청약이지만 증권사는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의 거의 대부분인 8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KB증권엔 1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6,30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2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두 증권사 모두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45,000원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상장일 공모가 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6,000원, 하한가 60%는 5,400원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그나마 단독 상장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2025년 상장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만약 수요일 상장하는 LGCNS의 상장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번 청약을 쉬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름테라퓨틱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신약 바이오 기업이지만 규모가 매우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단점이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생명과학도 규모가 평균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그나마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의 단가가 높은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은 경쟁률의 종목은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대박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IST 동방메디컬을 청약 안 하신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앞 두 종목보다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도 물을 잘 타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만 청약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균등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